내 계좌는 반토막이 났는데 증권사는 잭팟을 터뜨렸다. 믿기시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증권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누군가는 삼성전자 레버리지에 넣었다가 계좌가 마이너스 40%가 됐어요. 그런데요, 같은 기간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건 그냥 개미는 독박, 기관은 필승인 룰렛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판,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미국 월가까지 흔들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번졌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짧게 정리하고 갈게요. 요즘 국장, 예전처럼 코스피 200 지수를 통째로 따라가는 상품은 인기가 없어요. 대신 삼성전자 2배, SK하이닉스 2배 같은 단일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쏠림,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난 24일, SK하이닉스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곧버스 상품 하나의 하루 거래 대금이 3조 6,38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은요, 5조 1,770억 원이었어요. 상품 딱 하나가 코스닥 전체 거래의 70%를 차지한 거예요. 여기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까지 더하면요, 두 종목만으로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을 훌쩍 뛰어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종의 하루 거래 대금을 다 합치면 10조 원이 넘어요. 이 16개 상품을 뺀 나머지 1134개 ETF 전체 거래 대금이 16조 원 정도인데요. 상품 16개가 나머지 1134개의 62.5%에 해당하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두 종목에 대한 도박판에 돈이 이렇게 쏠리다 보니 정작 미래 성장주가 있는 코스닥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실제로 코스닥은 직전 고점 대비 36% 넘게 빠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역대급으로 소외당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아예 코스닥이 30년 만에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말까지 나와요. 지수는 오르는데 정작 내 계좌는 안 오르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죠.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주식시장이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최근 30거래일 변동성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인데요. 미국 S&P 500이 13%, 홍콩 항생이 22%, 일본 니케이가 37%예요. 그런데 코스피는요, 75%예요. 미국의 거의 6배, 일본의 2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널뛰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지구 반대편, 미국 월가까지 흔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 반도체 회사, 키옥시아 아시나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인데, 한때 일본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던 곳이에요. 그런데 AI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딱 2달 만에 고점 대비 53%나 폭락했어요.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 거죠. 지금 일본 증시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 꼽힐 정도예요. 그런데 이 키옥시아 주가를 하루 수익률 기준으로 2배씩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무려 9개나 미국 상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 기업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초 자산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미국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러다 코스피처럼 널뛰는 거 아니냐고 대놓고 경고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되게 씁쓸한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정확히 이렇게 하면 시장이 망가진다는 나쁜 예시로 전 세계에 소문난 거니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변동성이 폭발하고 결국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을 중단해버린 그 사례를 블룸버그 통신이 직접 인용하면서 경고한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의 반면교사가 된 거죠. 그런데요, 이런 취급,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마진 대출 잔액이 1년 새 54% 늘어 2,100조 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짚으면서 이 위험이 한국 증시에서 먼저 드러났다고 보도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증시를 카지노에 비유하기까지 했고요. 한 달 만에 또 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키옥시아 레버리지 상품을 만드는 터틀캐피털이라는 운용사 대표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운용자산의 3분의 1이 한국 자금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위험한 상품의 나쁜 예시가 됐는데 정작 그 상품을 제일 열심히 사는 것도 한국 자금이라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근데요, 진짜 재밌는 반전은 이 다음이에요. 국장 레버리지에서 크게 데인 개미들,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국장은 답이 없다면서 다시 미국으로 짐을 싸는 거였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지난 3월엔 순매수였다가 4월엔 순매도로 돌아섰어요. 5월엔 그 순매도 규모가 더 커졌고요. 그러다 6월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아예 폭발해버렸어요. 지난달 순매수액이 9,284억 원이었는데 이번 달은요 3조 7천억 원이 넘어요. 한 달 만에 4배가 폭증한 거죠. 그 사이 국내 증시에 남아있던 대기자금,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원 선이 위태로울 정도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39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개미들의 투자 습관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번 달 서학개미가 제일 많이 산 상품 1위, 속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 ETF예요. 이 상품 하나에만 20일에서 21일, 이틀 동안 1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넘게 몰렸어요. 이게 같은 기간 서학개미 전체 순매수 증가액보다 더 큰 규모예요. 다른 종목 팔아치우면서까지 여기에 몰빵한 거죠. 국장에서 레버리지에 대고 미국 가서도 또 3배짜리를 사는 거죠. 지금 서학개미의 이 종목 보유액이 52억 달러까지 불어나서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됐어요. 그런데요, 진짜 압권은 3위예요. 서학개미가 세 번째로 많이 산 상품, 이름이 코루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 증시 전체 성과를 3배로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예요. 다시 말해서 국장이 무서워서 도망친 개미들이 미국에 가서 결국 한국 증시를 3배로 다시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출한 게 아니라 그냥 판만 미국으로 옮긴 거란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불난 집에서 도망 나와놓고 옆 동네 가서 똑같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거든요. 심지어 같은 시기에 국민연금은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배미는 도망가고 연기금은 사들이고 이 엇갈린 그림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개미들의 선택이 탈출이 아니라 이사에 가까워 보이지 않나요? 정리해 볼게요. 코스닥은 반도체 두 종목에 밀려 존립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 여파는 일본 키역시아 그리고 미국 월가까지 번졌어요. 국장을 떠난 개미들조차 결국 한국 증시를 3배로 다시 사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달부터 정부가 손을 대거든요. 8월 5일부터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이 새로 생기고 8월 19일부턴 대형증권으로 예탁금을 채우는 것도 막혀요. 11월엔 매매 단위도 20주로 묶이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시장은 규제를 비웃듯 다른 구멍을 찾아낼까요? 변동성 75%짜리 시장이 이 보완책 하나로 잠잠해질지 아니면 우리는 또 몇 달 뒤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을지 그 답은 8월과 함께 곧 드러날 거예요.